네, 이번에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그 환경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이작 랩에서는 그러니까 레지스터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이제 연결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네, 런 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스에 아이작 램 튜토리얼에 그 다음에 이제 태스크로 돼 있어가지고 이 다이렉트랑 매니저 베이스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각각에 대한 환경을 이제 이렇게 폴더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고 음, 중간중간에 이제 init 파일을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서 다 이닛이 있죠. 이렇게 주고 여기서 또 다 이닛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레지스터를 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음, 이제 이 에이전트가 같이 있어요. 이 init 파일이랑 그 다음에 마지막 이 env-cfg 파일. 보면은 카트폴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트폴을 들어가서 보면은 이 에이전트랑 MDP가 있죠. 그래서 MDP 위치는 상관은 없지만 어느 정도 정해진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있고 그다음에 MDP가 있고 그다음에 이 환경을 이제 정의한 부분이 있어요. 환경을 정의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만든 환경에 대해서 이제 그 init 부분에서 이제 해당 환경을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짐점 레지스터를 해주게 되고 이 짐점 레지스터에서 ID, 엔트리 포인트 그리고 disable, env checker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규먼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I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뭐 앞에 뭐 저희는 아이작랩 튜토리얼이니까 튜토리얼을 붙였고요. 그래서 대시 그다음에 카트폴 이그젠플이니까 카트폴 그다음에 뭐 버전이 있겠죠. 그래서 이건 V0 버전 이렇게 붙이고요. 엔트리 포인트는 이제 다이렉트일 때랑 매니저 베이스드 방식일 때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매니저 베이스드 방식일 경우에는 아이작 랩의 엠브스에 매니저 베이스드 아래 램브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 환경이 매니저 베이스드 아래 램브에 그러니까 그걸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인식이 됩니다. 아규먼트로는 일단은 이제 이 부분은 필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 env cfg 엔트리 포인트가 내가 어떤 환경을 연결해 줄지를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f에 nam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name이 카트폴이니까 카트폴에 카트폴 env cfg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카트폴 env cfg에 땡땡에 해당 클래스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클래스가 지금은 이 씬이니까 그래서 네, 여기 카트폴 env cfg가 되겠고요. 카트폴 env cfg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씬이랑 옵저베이션 뭐 이런 것들 다 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이 클래스가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경을 만들게 되고 이 환경을 레지스터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밑에 것들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에이전트를 어떻게 쓸지예요. 그래서 보면은 RLGames로 쓸 수가 있고 RSL, RL로 쓸 수가 있고 뭐 SKRL, 뭐 SB3 이렇게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거기는 에이전트 부분에서 그러니까 스크립트에 어떤 걸로 트레이닝을 할지가 또 달라져요. 각각 다 만들어 놨는데 뭐 요즘에는 뭐 RSL, RL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테폴인데 이제 RL 게임즈 CFG 엔트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네임의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 이제 rlgames.ppocfg.yam이니까 요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yam 파일로 돼 있고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시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MLP를 어떻게 할 건지가 돼 있고 어느 정도 규칙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맞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건 PPO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얌 파일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RSL, R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로 넣어주게 되는데 클래스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RSL on policy runner CFG를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카테폴 PPO runner CFG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네, 여기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다른 건데 RSL, R with 뭐 시메트리 어쩌고저쩌고인데 이거는 이제 시메트리 간 뭐 이용하나 봐요. 그래서 그렇고 이것도 이제 클래스를 넣어주게 됩니다. 클래스를 넣어주게 되고 SKRL도 비슷한 폼이에요. 얘는 양 파일로 넣어주게 됩니다. 보면은 SKRL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SB3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건 카트폴인데 카트폴 RGB를 쓰는 놈이 있고 뎁스 쓰는 놈이 있고 뭐 레스트넷 거쳐서 하는 게 놈이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환경을 다 할당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다이렉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이렉트를 살펴보면은 여기는 이제 매니저 베이스드 방식과 달리 이 부분이 다이렉트인데요. 매니저 베이스드 방식은 이제 여기 가운데 다이렉트가 안 붙어 있는데 이거는 다이렉트를 가운데 붙이는 게 그 관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엔트리 포인트가 살짝 달라요. 엔트리 포인트가 여기는 아이장 랩점에 매니저 베이스드 RL 엠브인데 이 엔트리 포인트는 이렇게 그냥 카트폴 엠브를 아예 넣어버리죠. 엠브를 아예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고 하니 이게 엠브 CFG가 있잖아요. 근데 엠브 CFG를 CFG로 받는 엠브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카트폴 엠브는 다이렉트 RL 엠브를 상속하니까 사실상 방식은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매니저 베이스드 RL 엠브를 상속했기 때문에 이 카트폴 엠브도 카트폴 엠브는 다이렉트 엠브를 상속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고 이제 CFG도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요. 카트폴 엠브 CFG.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거를 이제 이 카트폴 엠브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에이전트 부분은 이렇게 구성을 해주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매니저 베이스랑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 라고 하면은 이제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이장랩 튜토리얼에 들어가게 되고요. 액티베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으로 잠시만요. 좀 줄여주고 네, 여기서 이제 스크립트에 이 강화학습하는 이 트레인 파일들을 실행을 해주게 되는데요. 뭐부터 해볼까요? RGames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RGames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랑 트레인이 있는데 플레이는 이제 체크포인트, 그러니까 학습한 모델을 플레이하는 녀석이고요. 트레인은 말 그대로 학습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스크립트에 RGames에 train.py 해가지고요. 그래서 RGames로 트레인을 하기 때문에 여기 RGames로 학습이 되겠죠? RGames로. 그래서 태스크 안에 습관이 나버렸네. 그래서 train.py를 해주고 여기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 태스크를 연결시켜주냐면 이 아규먼트로 이제 그 슬래시 대시 태스크 하고 그다음에 뭐 는 어쩌고저쩌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띄어쓰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id 부분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튜토리얼 카테폴 v0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no membs를 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넣어줘도 되는데 128 정도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등록이 된 환경이 이게 no membs를 안 하겠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환경 수랑 이미 정해진 그 값이랑. 네, 에이전트에 있는 그 값이랑 안 맞아서 그렇게 이제 에러가 뜨게 되는 거고요.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폴이 잘 실행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엄청 많네요. 네,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좀 드리자면은 MV탑이라는 걸 쓰면은 지금 GPU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16GB VRAM에 7.5 정도를 쓰고 있네요. 그래서 58% 쓰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학습이 되면서 리워드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점차 벌써부터 이제 학습이 잘 돼가지고 지금 잘 중심을 잡는 모습입니다. 엄청 빠르게 되네요, 학습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럼 이게 이렇게 뭐 세이브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뜨는데 그거는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 로그에 그 체크 포인트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최근 거겠죠? 최근 거가 되고 그래서 NN의 RL 게임스는 이런 NN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뭐 라스트 어쩌고가 아닌 이 카트폴.pth가 가장 이제 높은 리워드를 가지는 그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기존에는 트레인으로 했었는데 인퍼런스를 하기 때문에 play.py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체크 포인트라고 아큐먼트를 넣고 이제 해당 경로를 넣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주면은 바로 학습이 잘 된 카트폴이 이제 중심을 잘 잡으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잘 되죠. 이렇게 잘 되고요.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일단 이건 되게 간단한 태스크라서 학습이 잘 되는 거고요. 학습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헤드리스 모드로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시간이 걸렸었는데 헤드리스로 하게 되면은 그냥 대시 헤드리스를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엄청 빨리 되거든요. 이게 렌더링 하는 게 없어서 엄청나게 빠르게 학습이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이제 코딩을 할 때는 일단은 렌더링 되는 걸로 이제 디버깅 하면서 코딩을 하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다 됐다 싶으면은 그때 헤드리스 모드로 학습을 하는 게 이제 정석입니다. 그래서 엄청 빨리 됐죠? 엄청 빨리 됐고 학습이 끝났네요. 또 하나 만들어졌죠?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아웃풋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거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뭐 RL 게임스를 해봤는데 뭐 RLSL, RL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똑같이 뭐 RSL, RL 어쩌고저쩌고 해서 트레인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이상입니다.